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10도 이내로 공기가 아주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저번 시간에는 수업과 수업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5주차에도 역시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선생님이 된다면 학급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학생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시간과 또는 1시간 반, 2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부의 교육 목표가 있다면 학교에 학교장의 교육 철학이 있을 거고 학급 운영을 하게 되는 여러분 담임 선생님도 학급 경영에 대한 교육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 나갈 때 한 학생은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겠죠. 그래서 교사의 행동 하나, 교사의 가치관 하나, 모습 태도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대상은 학생들에게 동일시 대상이죠. 따라서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학생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급 경영이란 경영, 학급을 운영하는 거죠. 교사, 담임의 학교에서의 역할은 가르치는 거죠. 수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수업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실입니다. 그 기본 학교 단위가 학급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학급 경영을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은 의도적인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도적인 구성. 학습 지도하고 생활 지도를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교사의 어떤 계획과 교육 철학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사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거예요. 또 학급 경영에서 중요한 건 공동체 삶에 기여하는 거죠. 즉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한 공동체 삶의 장에서 학급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학급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학급에서 싸움도 하게 될 것이고 수업 활동도 이루어지고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체육 신체 활동도 이루어지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이 쉬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기타를 치거나 장난을 치거나 또는 다양한 중고 집단 활동에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현장 학습을 가거나 수련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사회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학급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학급에서는 학습도 이루어지고 생활지도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일반 학생이건 문제 학생이건 상관없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이 정답이 있다면 학급 운영,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극약 처방, 아주 중요한 약 처방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관심,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처방약이라고 해요. 교육학자들은. 아무리 문제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사가, 담임 선생님이 관심과 사랑을 그 학생에게 갖는다면 그 아이는 변한다는 거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관심과 사랑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의 철학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급 운영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학급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 학생 협동적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협동적으로 운영해 가야 돼요. 교사만 일방적으로 운영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학급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학습 클라이메이트, 클래스 클라이메이트, 학습 풍토겠죠. 풍토, 학급 풍토, 클라이메이트라고 하죠. 학급 풍토, 이 풍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의 학급은 굉장히 시끄럽고 떠드는 반이야. 그렇지만 이 반은 떠들면서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진지한 반. 이러한 어떤 학급의 풍토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다 담임선생님의 철저한 교육 철학과 계획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자세, 교사의 마음가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급 경영이란 이와 같이 교사학습 기본 교사학습이 가장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학급 경영의 중요성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면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학급의 풍토, 수업 시간의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과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교사 스스로에게도 학급 운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잘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물론 학급 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죠. 학급 발전이 있으면 당연히 학교 발전이 있을 거고 학교 발전이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기초 단위의 학습 공간, 학급 경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임교사의 역할은 우리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1년 동안 그 학생을 담임을 맡아서 그 아이를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렇다면 그 역할 중에 학습이 있을 거고 생활지도가 있을 거고 상담 활동이 있을 거고 학부모의 관계 유지도 있겠죠.
학급 분위기와 학생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건 뭐 말할 필요 없겠지만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인간적, 한 학생을 인격체로 대우해야 되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좋아하고 문제 학생은 싫어하고, 물론 문제 학생은 조금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로 성공할 수 있지만 문제 학생이나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한한 가능성을 이 학생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노래를 잘하면 정말 너 노래 잘하는구나 와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이 아이가 인간관계가 좋아요. 사회생활을 잘해. 그러면 너는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요즘에 굉장히 이 트렌드화되고 있는 SNS를 통한 어떤 다양한 어떤 일들을 너는 참 잘할 수 있겠구나. 인맥 관리, 네트워크 관리,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와 같은 칭찬, 이와 같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담임교사 역할을 우리가 운영해 갈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사가 붙어 있게 되죠, 교실에. 그렇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과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침과 점심시간, 종례시간밖에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학생 교육을 해 나가야 되겠죠. 다음은 담임교사의 업무를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담임교사의 업무.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를 해야 되고, 교과지도, 생활지도, 그리고 학교 학급 경영에 대한 어떤 업무 수행, 사안 처리, 그리고 남정걸 교수가 지저 논문에서 쓴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은 학급 경영계획 수립, 학급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학생 평가, 재량활동과 여가 지도, 교실 환경 구성. 윤정일 외 이 논문에서는 학급 학생 관리, 교실 관리, 교수학습 자료 정리, 교회 활동 지도, 각종 협의회 및 연구에 참가도 담임 교사가 하게 되겠죠. 학급 사무 정리, 휴가의 이용에 관련되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업무들을 교사가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담임교사의 일과 시간 한번 볼까요? 담임교사의 일과 시간. 자, 상시를 먼저 한번 보죠. 조회 아침과 종례 시간, 조회 전후, 조회 아침 조회와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 도중 점심 시간, 조회 전후. 학급 관리를 위해서는 학급 조회를 하게 돼요. 아침에 가서. 그 다음에 학생 출석 상황도 체크를 하고, 반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다음에 교실 정리도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독서 지도도 아침에 교사의 어떤 그 교육 철학에 의해서 독서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 독서 지도도 어떻게 잘 되는지. 일과 중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일과 중에는 결과 무단 유출이 학생이 있는지, 휴식 시간, 점심 시간, 학생 생활 지도, 학생 안전 지도, 교과 지도.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이 아이는 떠듭니다.
또는 열심히 합니다. 아픈 학생이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임교사는 업무를 수행해 가면 되겠죠. 자, 종례 시간에는 하루의 어떤 수업이라든가 학교의 모습, 학교의 어떤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일 할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교실 청소, 교실 정리 정돈이 잘 되었는지 이와 같은 일과들이 진행이 되고 수시로 하게 되는 활동들은 생활지도, 성적 상담, 진로지도 이런 것들은 수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월별 활동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3월 달은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죠. 4월 달은 학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4월, 5월은. 그리고 6월 달은 평가가 있겠죠. 5월 달에 평가가 있고 6월 달에는 뭐 다양한 학교에 어떤 행사들이 있겠네요. 행사.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방학 전에 생활 성적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름방학 사전 생활지도 이러한 것들, 여름방학 계획 세우기. 여름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계획으로 어떠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그러한 월별 담임교사의 활동. 자, 3월 달에는 대표적인 게 학급 경영계획을 담임을 맡게 되면 하게 될 거고 학생들의 기초조사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학급 조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부모 총회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와서 상담 활동도 하게 되는 그 4월 달에는 뭐 현장 학습도 있을 거고 체육 대회도 있을 거고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5월 달은 이제 시험이 있게 되겠죠. 이러한 월별 담임 교사들의 역할이 있을 테고요. 자, 그렇다면 담임 교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의 전문성, 그 선생님의 실력보다는 관심과 사랑이에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 담임교사 핵심 역량 사랑과 이해 나왔네요. 사랑과 이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한 학생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 개인 학생의 처지, 가정 환경, 어떤 능력, 어떤 개성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면 학생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과 이해, 관심과 사랑. 교사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인간관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능력.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이 교사가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인간관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학생과도 좋고 학부모와도 좋고 교사 상호 간에도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인간관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학급 운영에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도 물론 중요하겠죠. 리더십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어떤 동일시 대상이죠.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와 같은 동일시 대상이에요. 따라서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겠죠. 올바르게.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귀감이 되도록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아이들을 항상 사랑하고 감성적,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학급 경영 기술도 물론 중요하겠죠. 학급 경영 기술. 지도안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수학습 모형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본인이 개발한다든지 학급 운영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어떻게 상담 기법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학급 경영을 해 나가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학급 경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평균 나이가 60명 정도 교사들이 있는데 평균 나이가 35세 전후예요. 굉장히 젊죠. 요즘에 교사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수업하기도 하고 탭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학급 학습 수업 지도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 물론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젊고 IT에 훨씬 더 관심도 많고 잘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수행했을 경우에 이 역량이 이 학생들의 역량이 좋아질 수도 있고 교사의 역량도 좋아지겠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올바른 한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교육적 철학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이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교육 철학 신념을 갖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또는 공부하면서 미래의 어떤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어떤 세미나나 어떤 서적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도 업그레이드해 나갔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급 경영의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급 경영의 실제. 학급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1년간 어떤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수립하게 되고 학급 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학생을 실장으로 뽑아서 학급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학급 환경 정리, 학급 환경은 내가 어떻게 꾸려 나갈 거고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할 거고 학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학급 사무 관리, 그다음에 학급 경영 평가. 학급 경영 평가는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될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고 학급을 운영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급 경영 계획이네요. 학급 경영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급을 배정받았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기초조사. 이때 중요한 건 예민한 개인정보. 부모님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집의 재산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아이들의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주의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 한 아이, 한 학생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담임을 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갈 때 2학년 해당 선생님들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필요는 있지만 선입관을 갖고 지도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그리고 목표와 방침 설정도 필요하겠죠. 국가의 교육 목표, 그 학교의 교육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 교육 목표가 있겠죠. 담임 교사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목표에 의해서 운영해 가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학급 내 조직은 뒤에 표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실장, 부실장, 그리고 각 부장, 그리고 학급의 조직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학급 환경은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되는지, 학급 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사 나름의 철학이 학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학급 경영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학급 경영 목표와 행동 지침이네요. 이 선생님은 학급 경영을 뭘로 잡았나요? 큰 꿈을 키워드로 가졌네요. 큰 꿈. 강한 신념으로 큰 꿈을 키우는 학생. 강한 신념으로 큰 꿈을 키우는 학생을 육성하는 게 학급 경영 목표예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떤 구현 방안이 있나? 덕목 중심의 학급 운영. 교사는 덕장이 돼야 되고 기초 체력을 항상 해야 될 거고 바른 식생활 실천 지도, 이러한 세 가지 구현 방안을 설정을 했네요. 그렇다면 덕목 중심의 학급 운영에 아이들이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침으로는 또 세분화 시켜 놓았어요. 가훈이나 나의 꿈, 나의 자랑 갖기, 학급 노래, 모든 구호 정하여 실천하기,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하기, 30분간 운동하기, 음식물 세 번째 식생활 실천지도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와 같은 이러한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학급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학급 내 조직 구성이네요. 학급 내 조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학급에 반장, 실장이 있을 거고 부반장이 있을 거고 다양한 대의원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학습부가 있다면 학습부장이 있을 거고 학습부원은 누가 할 거고 문화행사봉사부가 있으면 또 부장, 부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학습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학습에 관련된 일을 하겠죠. 학습 자료 준비라든가 학습 준비물 점검, 실험 도구 이런 것들을 아이들 수업에 적용되는 문제. 그다음에 문화행사봉사부는 체육활동이라든가 각종 행사들을 관여하겠죠. 언론편집부에는 학급 신문이 있다면 학급 신문을 제작하게 하는 어떤 그 부서를 만들고 학급 도서 관리, 도서 대출, 미화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급 내 환경, 그다음에 환경 교육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요즘에 환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 이 10% 약 10억의 인구가
피난민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엊그제 나온 것 같아요. 뉴스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0억 명이 피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아지고 홍수, 뭐 온난화, 지구 온난화 현상, 뭐 지진, 산불, 뭐 기상 이변 이러한 다양한 인간들의 무차별한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해서 10억 명이 피난민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각 분야의 역할들을 강조해주고 부장들, 부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어떤 중요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 해주기 바란다라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학급 환경 정비네요. 여기서는 학급 환경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학급의 어떤 그 목표를 계획을 했다면 학급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거겠죠. 학급의 목표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지만 이 환경은 물리적 환경이에요. 물리적 환경. 여기에서 물론 이제 뭐 교실 앞면에는 어떤 것을 부착하고 뒷면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부착하고 왔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기 바라고 학급 환경 정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 학급 내 내규를 만들거나 생활 목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의견 수렴, 아이들 스스로 만들기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 스스로 고려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 두 번째는 협업에서 할 수 있도록 협동, 협업. 세 번째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 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의 어떤 환경 정비를 할 때 뭐 색깔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앞에 교탁이 있으면 이 앞에 게시물들은 화려하거나 원색적인 색깔보다는 이 교사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해야 된다는 거고 뒤쪽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고 아이들의 어떤 꿈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로 뒷면을 꾸미면 되겠죠. 뭐 학교의 행사라든가 뭐 좋은 책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의 어떤 그 인물의 어떤 이 어떤 일대기 이러한 것들을 게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꿈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러한 교실 꾸미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의 계획 철학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청소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정성적인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청소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맡은 그 역할 뭐 학생 1인 1구역 청소 내용이 있는데 뭐 복도 바닥 쓸기, 화분 물 주기, 뭐 교식 바닥 쓸기, 휴지통 비우기, 뭐 분리수거하기 이러한 다양한 어떤 역할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아이들은 청소를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하죠. 굉장히 게으르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스스로 청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지도하는 게 좋죠.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는 공동체 삶에 학생 여러분들이 이 청소를 함으로써 배우는 어떤 그런 그 계획도 담임선생님이 학급 운영의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주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심어주는 교육. 집에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청소를 하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청소 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 물론 화장실 청소나 아주 힘든 청소들은 요즘에는 학교에서 용역을 써서 어떤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급 내 환경은 학생들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 청소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학생 생활 지도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업, 학습 성취도,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정도, 학업 성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 생활 지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식 교육 외에 올바른 태도 형성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제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관심과 사랑. 그걸 가지고 생활 지도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 살펴보죠. 학생 생활 지도. 물론 아이들의 어떤 개인 어떤 그 한 명 한 명 구체적인 어떤 마음까지 들어가서 교사가 살펴볼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 자기 반의 학생,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어떤 특성과 처한 위치를 파악해서 그 아이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된다면 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또 관심과 사랑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학생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 스스로 수업도 학생 중심 수업이 요즘에 트렌디화되고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학생 중심 수업, 프로젝트 수업, 어떠한 문제, 수업, 공부를 해 나갈 때 학생 스스로 해보게 하는 거죠. 교사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찾아서 해결해 보는 게 아이들의 이러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 폭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따라든가 SNS 폭력이라든가, 요즘에 SNS 폭력이 거의 70% 80% 정도가 SNS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부모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학교에 법적 어떤 책임을 물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경우에는 일단 긴장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학교의 중심이 학생부장도 있을 거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있겠죠. 또 교육청에는 어떤 교원을 보호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우리 교권을 보호받는 거죠. 물론 법적 조치가 됐을 경우의 문제죠. 그 전에는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의뢰를 해서 처리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가정의 어떤 그 생활 지도가 굉장히 많이 상실되어 있죠.
가정 환경도 다양하죠.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혼 가정,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학생들, 아니면 뭐 소년 소녀 가장 학생들, 이러한 다양한 그 환경에 따른 가정의 생활 지도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착안해서 교사들이 생활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통제보다는 민주적 합의가 중요하죠. 학생 스스로 해보게 하고 어떤 학급 내 규칙을 만들고 학교의 규칙을 만들 때에도 학생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적 생활 규정 만들기가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것 같고, 사후 지도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지도보다는 사전 예방 생활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방 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생활지도 단계별 유형이네요. 생활지도의 단계별 유형.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생활지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도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미 사고가 터져버렸을 경우에는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 지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단순한 문제가 있을 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큰 문제,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해부된 어떤 그러한 사건까지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 유형이네요. 단계별 유형. 일방적 행동 지도가 대표적인 예방적 지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방적 지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어떻게? 물론 꼭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정답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었을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겠죠. 고마움 표현하기, 간단한 쪽지 써서 아이에게 주기, 웃는 얼굴로 부모님께 전화하기, 아이들의 재능 말해주기, 동료 교사에게 그 학생이 좋은 행동을 할 때 말해주도록 부탁해보기, 어떠한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또는 굉장히 소심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에게 그 학생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칭찬해 주세요. 아니면 어떠한 말을 해주면 아이가 좋아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예방적 차원의 생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단순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진행이 하네요.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요구하기. 또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만져주기. 어깨 만질 때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요즘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아이가 생각해 보게 하기. 교사가 신호 사용하기. 손가락 엄지척을 들어서 넌 정말 잘했어, 최고야, 이와 같은 신호를 사용한다든지, 학생의 어떤 긍정적 자질을 언급하고 거기에 교사의 기대를 덧붙이기, 선택권 주기, 이런 내용들이 있겠네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법적 조치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상담 시간을 따로 가져서 이 아이와 적극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교실 뒤에 나가게 하거나 책상에 엎드리게 하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서는 스포츠와 같은 활동에 참여시키기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본인들의 어떤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줄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물론 학부모에게 알려야 되겠죠. 문제가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반성문 쓰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번 좀 고려해야 될 방법들인 것 같고 요즘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장이나 교감, 교육청의 변호사,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있을 경우에 이 학생이 사고를 치고 문제성이 굉장히 발생할 것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적 지도 차원에서 매주 한 번씩 학교의 상담 교사가 방문합니다. 교육청에서 이 상담 교사가 문제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시켜줘요. 이러한 예방적 이 상담도 물론 필요하고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상담 교사를 통해서 또는 교감 교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관계 형성도 물론 중요하겠죠. 생활지도에서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학부모는 학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그리고 학생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학습 태도도 좋아지길 바라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학부모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는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정보를 학부모로부터 받고 학부모님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하게 정보를 듣고 이와 같은 정보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다문화 가정인지, 이혼 가정인지, 아이들에게 아동 폭력을 혹시나 행사하는 위험성이 있는 가정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학부모들과 정보 공유할 교육 정보들이 있는데 물론 학부모님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 할 거고 학생의 할 일을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거 가르치는 거하고 수업 방법은 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할 겁니다라는 것도 알려주면 좋겠죠. 학교의 학생 생활 태도에 대해서도 선생님 학부모에게 전달해주면 좋겠죠. 학교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 것도 알려주면 부모님들은 물론 좋아한다는 거죠. 서로 필요가 있고. 다음은 학급 사무 경영이네요. 학급 사무 경영. 학급 운영 전반에 관련되는 사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출석부 관리, 학급 일지, 뭐 다양한 어떤 공문서 관리라든가. 요즘에 선생님들의 업무, 교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 나이스라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급 일지라든가 출석부라든가 생활성적표라든가 생기부라고 하죠. 생활기록부 이러한 것들도 다 나이스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담임선생님들이 학급을 경영할 때 해야 될 역할들이고 이러한 담임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평가를 통해서 또 다음 학년도 아니면 그 학년의 어떤 그 진단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운영해 가는 게 경영평가인데 계획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뭐 교과 학업성 지도, 생활지도, 창체 활동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 아이들의 책무성은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향후
향후 학급 경영 활동을 개선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들은 질문지나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평가 도구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담임쌤이 어떻게 학급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철학도 수립하고 운영 계획도 수립해서 학급을 경영하게 되면 아이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서는 우리가 논술문 쓰는 작성에 대해 서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본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